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온결합의 특징이 됐고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그래프를 하나 좀 추가로 얹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쓰면서 내용이 정리가 됐으니까 하나 그래프를 여기다 오른쪽 너네 근처에다 추가로 얹어주면 되는데, 이온결합 물질을 온도를 올라가게 되잖아? 그럼 어떤 경향성을 보이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가로축이 온도고요. 세로축이 전기 전도성이에요. 그럼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처음에 전기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르다가 여기서 왜 갑자기 흐르는 걸까? 왜 이렇게 나온 걸까? 이게 해석을 하자면 고체에서 액체로 된 거야. 여기가 뭐야? 고체야. 여기가 뭐야? 액체야. 그럼 여기가 뭐겠어? 녹는 점이야. 그럼 이거를 내가 만약에 NaCl이라고 한다면 NaF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녹는 점이 앞에 나와, 더 높아야지 나와? 더 높은 데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건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상황에 따라 다른데, 여기가 NaF의, 얘가 이제 NaF라고 한다면 얘가 NaF의 녹는 점인 거지. 그렇지 않겠어? 요게 이제 누구의 녹는 점? NaCl의 녹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괜찮나요? 그래서 요거가 마지막 내용 정리를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온결합이 마무리가 돼요. 지우 그거 앞에 쓸 데 없니? 앞쪽에 공간 꽉 찼니? 거기 빈 공간에, 그러니까 페이지를 안 넘길 수 있으면 안 넘기고 써주면 좋고, 넘어가면은 뭐 어쩔 수 없고, 우연이나 소희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다 쓰는 게 맞고, 지우는 앞쪽에 추가해 줄 수 있으면 해주면 좋지. 이거 쓰는 동안에 분필 후딱 가져와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온결합에 대한 내용 정리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근데 나도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 나눠져 있어. 네, 양이온이 플러스 전하고 음이온이 마이너스 전하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그 Q1, Q2 했잖아? Q1, Q2 했던 거가 얘가 어딨어? 아까 우리가 얘가 플러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인 거야. Mg 플러스 O2 마이너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왜 이쪽은 아직 나랑 물리를 안 했으니까 왜 우리가 물리 파트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 수학에서의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음이랑, 그러니까 이게 수학에서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5 중에서 누가 더 커? 플러스 3이 더 크잖아, 수학에서는. 근데 물리에서는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의 5의 의미가 좀 달라. 플러스 3은 내가 정한 방향으로 3 갔다가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5의 의미는 내가 정한 거에 반대 방향으로 5칸 갔다는 거야. 그럼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5 중에서 마이너스 5가 더 많이 이동하게 된 거거든? 그런 게 있고요. 조금 더 가서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정전기적 인력 같은 거 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석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거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극이면, 그러니까 너네 수학에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해봤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되잖아. 그러니까 봐봐, 같은 극이야. 뿔뿔 곱하면 플러스고 마마 곱하면 다시 플러스가 되잖아. 그래서 쿨롱의 힘을 계산을 했을 때 곱이 플러스면은 밀어내는 힘이고요, 쿨롱의 힘을 계산을 했을 때 얘네 둘의 곱이 마이너스면 서로 당기는 거고요.
요렇게까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가 살짝 좀 달라지게 돼. 그런 것도 좀 기억하면 좋겠죠. 이 정도면 됐을까요? 자, 이제 단원이 바뀝니다. 살짝. 공유결합이야. 공유결합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전자쌍을 공유합니다. 근데 앞에서 했던 거, 금속결합은 금속들끼리 하는 거, 이온결합은 금속 양이온이 전자를 버리고 비금속 음이온이 전자를 뺏었던 거야.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끼리 결합합니다. 비금속과 비금속끼리 결합을 하는 거고요. 이 비금속들은 모두 다 전자가 부족한 애들이야. 그래서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니까 우리 서로 같이 쓰자 라고 해서 제안이 된 게 바로 공유결합의 기본 개념인 거고, 다만 그건 있어. 내가 하나 안 가져왔어? 제가 2개 안 가져왔어? 그러면 내가 2개 주고 쟤는 하나만 주면은 공평한가? 그건 아니죠.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딱딱딱 그 정해져서 해야 돼. 쟤가 2개가 부족해. 나는 하나만 부족해. 그럼 우리 둘이 하나씩만 처리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내가 할 바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가 알아서 다르게 처리해야지, 그거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바로 H2O라는 물 분자가 형성이 될 건데,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 자, 산소를 그려볼게. 플러스 8에 1층에 2개. 원래는 내가 이렇게 돌리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림을 좀 예쁘게 하기 위해서 산소를 이렇게 배치해 볼게. 산소가 현재 몇 개 부족합니까? 2개가 부족합니다. 여기 옆에 플러스 1에 전자가 하나 있는 수소가 알짱거리는 거야. 그러면 수소가 이쪽에 껴들어와서 요렇게 합니다. 그러면 산소랑 수소랑 1개씩 서로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야. 수소 입장에서는 만족하죠? 1층에 2개가. 산소는 아직 하나 부족하잖아? 1명 더 찾아야 돼. 1명 더 찾아서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몇 개고, 원자과 전자가 몇 개면 거기에 파생돼서 너가 전자가 몇 개 있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런 친구들을 빠르게 캐치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해야 된다는 거지. O2는 어떨까? 자, 산소는요. 봐봐. 플러스 8짜리 산소를 한 번 더 그려보면 1층에 전자가 2개 있고 2층에 전자가 6개니까 이거 그림 그냥 보면서 해볼게. 그럼 얘 몇 개 부족해? 2개 부족하지. 옆에 있는 산소도 몇 개 부족할까? 똑같으니까 2개 부족할 거 아니야. 그러면 굳이 다른 데 가서 찾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나도 2개 부족하고 너도 2개 부족하면 그냥 우리 둘이 같이 하자 해가지고 두 번째 산소가 이렇게 이제 들어와 버려. 그러면 여기가 2층의 배치가, 이거는 잘 봐봐. 한번 예쁘게 보려고 시도를 해볼게. 이렇게 되고. 근데 조금 밸런스가 안 맞게 나올 수는 있어, 당연히. 이런 느낌으로 된다고. 이런 느낌으로.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보면은 몇 개씩 걸었어, 전자를? 1개씩 걸었지. 그치? 여기서 전자를 1개씩 걸었잖아.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면은, 자, 파란 색깔로 좀 해볼게. 다른 색깔로. 전자를 2개를 세트로 묶어서 전자쌍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요거는요, 혼자 있는 단독이잖아? 요런 걸 우리는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불러. 이렇게 된 거를 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공유 전자쌍인데 한 번 결합을 할 때마다 1개씩 걸어서 한 쌍이 걸려 있잖아? 이거는 공유 전자쌍 중에서도 단일 결합을 하는 공유 전자쌍이야. 근데 여기가 중요해. 이쪽은요, 여기가 공유 전자쌍인데 한 번 결합할 때 공유 전자쌍을 몇 개씩 넣었어. 2개씩 넣어가지고 2쌍이잖아? 여기는 공유하고 있는 공유 전자쌍이 한 번에 2쌍을 건 거야. 이게 포인트야. 한 번에 2쌍을 다 걸었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중결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공유 전자쌍은 2쌍이죠? 얘도 공유 전자쌍은 2쌍이야. 다만 얘는 따로따로 나 하나 너 하나, 얘는 한꺼번에 2개 빡 이렇게 들어간다는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조금 알겠나요? 네.
이렇게 되고요. 근데 매번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조금 불편해. 그렇기 때문에 등장을 하게 된 게 여기다 쓰면 낫겠다.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 여기서부터는 아마 이제 소희나 지훈 한번 했던 내용이니까 전자점식. 전자를 점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전자를 점으로. 그러니까 옥텟 규칙에 의해서 1층에 2개, 2층이 8개잖아. 산소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쟤랑 똑같이 배치하면 수소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초록색 수소가 하나 들어오는 거야. 여기서 옥텟이 어떻게 만족하냐? 초록 색깔 입장, 빨간 색깔 입장, 하얀 색깔 입장.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된다는 거지. 산소는요, O2는요,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빨간색 입장에서 8개. 그 다음에 초록색 입장에서 8개. 동그라미 친 거는, 그러니까 동그라미 친 것까지는 안 하는 거야. 근데 동그라미 친 것은 옥텟을 만족하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게 루이스 구조식이라는 게 있어. 얘는 뭐냐? 화학결합을 하고 있는 거를 선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는요, 산소랑 산소인데 가운데가 몇 중 결합이야? 2중 결합이니까 선이 몇 줄? 2줄이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결합을 해서 형성하는 것들을 우리는 공결합 중에서, 아직 제목 안 썼지? 분자를 형성하는 공결합입니다. 화학에서 화학 파트 맨 처음 할 때 원자, 원소, 분자 이런 단어들 했잖아. 분자라고 하는 거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본 입자거든요. 수소랑 산소가 요 모양대로 조립이 됐을 때, 모양이 달라지면 안 돼. 지금 보는 모양처럼 조립이 됐을 때, 그때 우리는 물 분자의 성질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립하는 방법이 달라지잖아? 그러면은 약간 걸어보면 돼. 요리 레시피가 미묘하게 달라지면 똑같은 재료를 썼는데 내가 만든 거랑 너가 만든 거랑 맛이 다를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런 이유가 이런 미묘한 차이 때문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괜찮죠? 내용 정리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공결합이 분자를 형성하는 공결합, 이 친구들이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은 편에 속하는 친구들이거든. 얘네들이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은 편에 속하는 친구들이야. 그러면은 도대체 이 친구들이 녹는 점, 끓는 점이 왜 낮냐를 한번 볼 거야. 녹는 점, 끓는 점이 왜 낮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는 제목이 이온하고 있는 이온 결합과 그 다음에 공결합 중에서 자꾸 내가 뒤에 사족을 다는 거는 하나가 나중에 따로 또 나와서 그래. 그 다음 판에 쓸 거야. 공결합 중에서 분자를 형성하는 공결합, 얘네들의 녹는 점을 비교할 거야. 근데 얘도 결국 원리는 간단해. 입자 간에 누가 더 세게 붙어 있냐 인 거거든요. 이온 결합은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플러스랑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온들끼리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이 되어 있고요. 그쵸? 얘네들을 녹이게 되면은 어떤 이미지였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흩어지게 되잖아. 여기 이제 이온이야, 이온. 그래서 얘네들 사이의 결합이 어떤 수준이냐? 이거를 우리는 원자 레벨, 원자 수준의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된 원자 수준의 결합이 요렇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지. 그렇잖아? 얘가 느슨해지면서 어떻게? 잠깐만, 이거를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보기 예쁘겠다. 이렇게 풀어져 있다는 거야. 액체가 되면서. 맞나요? 자, 요건데 공결합 중에서 공유결합 중에서 분자를 형성하는 거는 조금 상황이 달라. 왜냐면 H2 가지고 한번 해볼게. 얘가 이제 고체고요. 얘가 이제 액체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림이. 고체 상태를 보면은 플러스가 나오면 안 되지, 미안. 산소랑 수소랑
수소랑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단일 결합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 게 물분자잖아. 그쵸? 고체 상태는 이렇게 생긴 물분자들이 요렇게 뭉쳐있는 형태야. 이렇게 뭉쳐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뭉쳐있는 형태인데 얘가 액체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고체에서 액체가 되잖아? 그러면 분자가 안 깨진 상태로 움직여. 그럼 도대체 뭐가 변한 거냐? 원자와 원자를 뜯은 게 아니라 초록색으로 하는 게 분자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분자들이야. 얘네들은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이 끊어진 게 아니라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이 멀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써볼 거야. 산소와 수소 간의 결합이 공유결합이잖아. 그쵸? 이 공유결합이 원자 수준이거든요. 원자 수준인데 원자 수준은 유지가 합니다. 여기는 안 건드려. 그럼 어디가 끊어지냐? 분자와 분자 사이에 결합이 녹는 점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어. 봐봐. 내가 여기 옷 입고 있는 데다 힘을 줘서 양쪽으로 당기면 어디가 뜯어지겠어? 가운데 단추인 데가 뜯어지겠지. 왜? 얘가 제일 약하잖아. 그렇잖아. 약한 데가 먼저 뜯어져.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에너지를 줬더니, 열을 줬더니 얘가 먼저 뜯어졌다는 거는 여기가 더 약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빨간색인 원자 수준의 결합이 초록색인 분자 수준의 결합보다 강한 거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더 셀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치? 여기서 하나 더 봐봐. 만약에 금속은 어떨까? 금속의 경우에는 이미지가 플러스를 가지는 양이온과 마이너스를 가진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이제 있었단 말이야. 얘도 그러면은 수준이 사실 원자 수준이야, 분자 수준이야? 얘네들도 원자랑 전자들이잖아. 얘도 수준이 원자 수준이야. 그렇잖아. 얘도 그럼 높을까 낮을까? 그래서 녹는 점이 높은 거야. 철이나 이런 애들 높은 이유가 여기서 같이 온다는 거지. 괜찮나요? 정리해 줍시다. 한 판만 더 쓰면 끝나는데 소위 어떻게 조절해서 요 정도 이렇게 쓰면 참 예쁘게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조금 납작하게 한번 써봐봐. 뒷장 넘어가지 말고. 나머지 친구들도 한 판 더 쓰면 끝나거든? 그러면은 이제 한 판 더 쓰면 진짜 단원을 내가 마감을 칠 거라서 한 페이지에 이 정도에 다 들어가게 다음 거까지 칸 조절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근데 지금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게 공결합의 분자라는 단어들을 좀 얘기하고 있잖아. 남았으면 빨리 들으면서 쓰세요. 쓰는 거 좀 빨리 써야 될 것 같아. 너무 느리다. 애들 많이 기다리는데.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공결합 물질은 분자를 형성을 하거든. 이 중에서
좀 특이한 애들이 항상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 특이한 애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은 꼭 신경을 써줘야 되는 입장이긴 하는데, 어떤 애들이 있냐? 다이아몬드 저번에 얘기했었나? 이쪽에서 얘기 안 해. 랩 다이아몬드 이런 거 얘기 안 했었나? 한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가 금보다 싸다고? 그게 다이아몬드가 순수한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들이야. 근데 탄소는 금속입니까? 비금속입니까? 금속은 아니야. 그러니까 탄소가 우리가 양이온도 되고 음이온도 안 됐잖아. 그치? 근데 탄소를 분류를 할 때 탄소는 비금속의 영역에 넣습니다. 탄소는 비금속이야. 그래서 탄소가 들어가 있는 뭐 CO2 아니면 CH4 이런 애들 전부 다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어서 공결합의 범주에 넣거든요. 탄소는 비금속이야. 그러면 이 탄소가 다른 원소랑 결합이 되어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탄소끼리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 위에도 지웠어야 되는데. 얘네는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탄소 동소체들이라고 불러요. 탄소 동소체. 탄소 동소체 첫 번째는 C, S, 다이아몬드라고 써볼게. 얘가 뭐냐면은 가운데 괄호 안에 S가 있는 거는 물질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S가 솔리드, 고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는 탄소가 이렇게 예쁘게 정사면 체형으로 되어 있어. 근데 그럼 봐봐. 이거를 다이아몬드, 고체잖아. 이걸 내가 액체로 만들려면 얘는 어디를 끊어야 될까? 그러니까 얘는 빨간색이잖아. 탄소랑 탄소 원자가 다이렉트리 연결이 돼서 밑으로 쫙 무제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야. 그럼 이 친구를 액체로 만들려면 얘는 원자 수준의 결합을 끊어야 되잖아. 그러면 녹는 점이 어떻게 될까? 높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얘는 공유결합이거든요. 얘 공유결합이야. 탄소 동소체는 공유결합인데 얘네들을 우리는 공유결합 중에서 원자결정이라고 이름을 붙여. 원자결정. 뭐 공유결정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원자결정이 지금 단계에서 가지고 있기에도 좋은 단어 같아. 앞에가 분자를 이루는 친구들이라서 분자결정이고 얘네를 원자결정이거든요. 다이아몬드 녹는 점 한 3000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탄소를 가지고 조립을 하는데 탄소를 어떻게 조립하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게 있어. 똑같이 CS거든요. 다이아몬드가 제일 안정적인 상태야. 그리고 흑연도 있습니다. 흑연이 누군데? 우리 연필심 있잖아. 탄소랑 탄소가 육각형 모양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벌집 모양처럼. 이 정도까지만 그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마치 얇은 판처럼 되어 있고요. 이런 판들이 층층이 쌓아져 있는 게 흑연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 흑연의 경우에는 얘도 그러면 봐봐. 녹으려면 어디를 끊어야 돼? 원자 수준의 결합을 끊어야 되잖아. 그럼 얘도 녹는 점이 어떨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어? 되게 높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친구도 녹는 점이 높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다만 특징이 하나 더 있어. 봐봐. 여기는 탄소 한 개당 결합이 몇 개야? 초록색으로 해야 되는데 미안. 여기가 탄소 한 개당 결합이 몇 개야? 결합을 4개씩 하지. 여기는요. 탄소 한 개당 결합을 몇 개씩 합니까? 3개밖에 안 해. 전자가 하나가 남아. 그래서 전자 하나가 남아서요. 하나 남으면 남아. 남는 전자는 자유전자가 돼. 그래서 이 흑연의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은 자유전자가 하나씩 달려있어. 자유전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자유전자들이 이제 쏙쏙쏙 숨어 있어가지고 이 자유전자들이 층과 층 사이를 이동을 합니다. 자유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어. 그럼 전기가 통합니다. 옆으로 들어갈래? 이거 마지막 페이지여서 전기가 통합니다. 왜? 전하를 운반할 수 있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괜찮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자,
그리고 나서 이 흑연을 가지고서 요새 새롭게 만들어진 신소재가 있어. 비기즈 어떤 거냐? 얘가 층층층층 판판판판 돼 있다고 했잖아. 요거 한 판만 뜯어내는 거야. 그거를 그럼 우리는 그래핀이라고 불러. 한 판만 뜯는 거를. 얘가 이제 어떤 거냐? 그래핀은 어떻게 얘가 처음 만들어진 최초의 그래핀은 발견을 내가 여기다가 연필을 막 칠한 다음에 손을 묻혔다가 떼면 여기에 묻지, 흑연이.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흑연을 칠한 다음에 스카치 테이프를 들고 붙였다가 뜯는 거야. 그럼 스카치 테이프에 접착력이 붙어서 나올 건데 몇 층만 묻어 나올 거야? 한 층만 싹 떨어져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한 층만 싹 떨어져 나와서 이런 식으로 된 게 그래핀이야. 구성은 탄소 소자로 되어 있어. 튼튼합니다. 굉장히 강하고 튼튼해. 근데 베이스가 흑연이잖아. 전자가 하나가 남잖아. 이거 전기 통해 안 통해? 통합니다. 그래서 되게 튼튼하고 얇고 플렉서블한데 전기가 통해. 이거 가지고 액정 만들어. 전기가 통해야 되거든. 그래서 액정을 이렇게 말았다가 폈다가 휘었다가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그래핀을 가지고서 액정을 만드는 데 쓴다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래핀은 흑연을 한 층만 뜯은 게 바로 이 그래핀이라는 친구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탄소 동소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됐죠? 요게 오늘 마지막 필기고요. 필기 다 하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문제 준비해 놓은 거 있거든요. 요거 문제 한 세트 풀고 가시면 될 겁니다. 필기 다 하고